결국엔 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순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통연구소의 대표 백선영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수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출강을 하면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팀의 리더분과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감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나하고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요, 우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내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결국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요, 직장인 A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직장인 A씨는요, 좀 직장 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 내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이라던가 외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난 감정이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인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소통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처리할 때는 누군가 제 자신의 옆에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누군가 자신한테 고민 상담을 하거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대요. 왜 이 정도 일 갖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타인과의 공감이 어려운 분이시기도 하죠.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저는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애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애착은요, 사랑이 착 잘 달라붙어 있습니까가 애착이에요. 즉, 나에 대한 사랑이 착 잘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애착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A씨의 사례는요, 이분의 애착은 아마도 회피형 애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있지만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우리는 불안형 애착이라고 하죠. 불안형은요,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믿지 못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혼란형 애착이라고 있는데요. 혼란형 애착은요, 나에 대한 기대도 낮고요, 타인에 대한 기대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외롭고, 그래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은 나에 대한 기대도 높고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착이 언제 형성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어린 시절 36개월 미만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으로 평생 살아갈까?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애착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획득된 안정 애착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획득된 안정 애착형은요, 부정적 감정을 잘 처리할 수가 있대요. 결국엔 우리가 획득된 안정 애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기대를 높이시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타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건 쉽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은 혼자 살았을까? 분명 누군가 당신을 도와줬던 따뜻한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은 참 따스한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까 애착에서 바라봤을 때 나에 대한 기대와 타인에 대한 기대가 낮으신 분들의 특징은요, 감정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라는 거죠.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감정은 곧 정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감정을 꼭 인식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감정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정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요,
저는 감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은 어떠한 상황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감정은 그 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2차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업무를 지시냅니다. 이번에 1사분기 보고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고 퇴근 전에 나하고 미팅 잠깐만 합시다. 저는 업무 중에 열심히 정리를 하고 팀장님께 갔죠. 근데 팀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6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팀장님께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드리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팀장님이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전 팀장님께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어저께 미팅을 하고 가지 않아서 팀장님이 화가 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불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생각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팀장님 나를 못 봤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과연 맞는 생각은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님 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옳은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요, 경험 속에서 생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인사를 했을 때 무엇을 팀장님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인사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건 내가 필요했던, 원했던 기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불편한 감정이 들어오고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들었을 때 생각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가 지금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라고 질문한다면 어찌 보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나하고의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에피테토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일어나는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결국에 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순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팀장님이 지나갔네. 그 순간 내 감정이요, 불편했어요. 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팀장님 날 무시했어 라는 그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 불안한 마음속에서 팀장님이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띵, 스탑, 초이스라고요. 띵,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이 들었었는지를 알아차리십니다. 스탑, 잠깐 멈춰보시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이스,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극은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반응이래요. 팀장님이 지나간 걸 본 순간 팀장님이 나를 무시했어. 그런 반응을 보일지,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지? 라는 의식적 반응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관계에 있어서 또는 감정을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혀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번아웃이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 때는 캠핑을 가보는 게 어때? 선영아, 이렇게 지칠 때는 영화를 보는 게 어때? 영화를 보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했는데 이 마음이 습자리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띵, 이 번아웃이 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스탑,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물어봤죠.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제 욕구 중에 하나가 혼자만의 시간이더라고요. 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안 순간 그 뒤로 저는 하루에 20분씩 산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이 좀 편안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애착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통해서 획득된 안정 애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에는 저는 감정을 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행복을 추구하시고 그 나의 삶의 성장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강사 백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